예, 김정은이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괌 포위 사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자, 김정은의 반응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선인연구위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저희가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김낙겸 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 사격에 관련한 대응 방안을 보고를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김정은에게 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예. 이제 그게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그때 이 괌 포위 사격 계획을 세우고 김정은에게 보고한다는 것이지. 예. 결국 김정은 스스로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행태를 지켜볼 거라고. 예. 결국 뭐냐면 이걸 채택을 할지 안 할지는 결국 김정은에게 달려있다라는 식으로 한 번 정도 더 완충을 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발포를 지시하기까지를 기다리겠다,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겠다라고 이제 대화의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열어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다리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다른 측면으로 일단 바라볼게요. 군사적으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 괌을 포위 사격을 하겠다 하고 괌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괌에서 날아오는 그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날아오는 그 B-1 그 폭격기 같은 것들이 그 자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는 이 B1을 보내지 말라라는 아마 그런 얘기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망동 계속 부리면 중대 결단한다는 얘기도 계속 이제 B1 놔두고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무슨 대화나 협상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네. 자,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위협은 닷새 전에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괌의 포위 사격에 대한 방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떤 포위 사격, 실질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발사하겠다고 하는 화성 12형 자체가 굉장히 여러 차례 발사를 해가지고 검증한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최근 몇 번의 발사를 통해서 이제 성능을 점증을 했을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괌까지 거리를 날아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예.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착탄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군사적 용어로는 그 원형 공산 오차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정밀도가 얼만큼 되느냐, 얼만큼 원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라는 문제를 봤을 때는 이것이 수 킬로가 될지 수십 킬로가 될지 아직 그 부분은 검증이 안 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자칫 북한이 얘기하기를 괌에서 30, 40킬로 떨어진 해역에 떨어뜨리겠다, 결국 이제 영해 밖에 떨어뜨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영해 안으로 잘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괌 육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경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동안 지난 주말에도 어느 약간의 분위기 변화라고 할까요? 미국과 중국의 이 대화 통화, 정상 간의 이제 전화 통화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북한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좀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왔었는데 앞으로도 북한이 오늘 이렇게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더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네. 근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켜보겠다, 중대 결단하겠다라는 식의 그 협박을 이어가는 것은 계속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렇다면은 이 북한의 태도가 한 발 뒤로 물러났다라고 지금 장담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8월 22일부터는 한미연합훈련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 시기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뭔가 행동을 할 가능성, 그 여지
지금 여전히 지금 이 지금 얘기를 보면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김정은은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연일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자, 미국과 북한의 이런 대결 양상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봅니까? 뭐 역시 그 북한이 지금 이런 행동을 시작을 하게 된 것, 특히 뭐 괌 타격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된 것은 역시 어떤 이 미사일 능력 자체가 이전보다 올라갔고 그다음에 핵 능력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네. 결국은 아마도 이러한 이 행동, 특히 이 압박 이런 것은 한미 연합훈련 끝날 때까지는 정말 좀 큰 규모로 계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아마 올해 이내에 핵 능력을 전부 갖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러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뭐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계속 문제일 겁니다. 네. 예를 들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소위 협상을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긴장을 계속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은 뭐 여전히 지켜볼 문제이기 때문이죠. 네. 네.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었죠. 조제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외교적 수단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그 유엔 안보리가 새롭게 그 제재를 시작한 방안에 따라서 중국이 오늘부터죠. 오늘 이제 0시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 이런 제재 대상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전면 금지를 하게 됐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지금은 상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자, 이 괌을 타격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괌 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북한 얘기하듯이 포위 사격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네. 이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북한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살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되려 북한이 이런 괌 포위 사격 얘기를 앞에 꺼내면서 이제 중점 두는 것은 이 괌 포위 사격이라는 이 개념에 집중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정작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네. 예를 들어서 뭐 SLBM을 발사한다거나 네. 아니면 또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상 주의하고 있는 육차 핵실험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다른 도발들을 북한은 또 연계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 주변국들이 결국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뭐 심지어는 중국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해서 자신들을 압박해도 흔들지 않는다. 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고요. 또 미국의 안보 책임자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내서 대화를 강조를 하면서 조금 숨고르게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은 급속하게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괌 포위 사격에 대한 방안을 김정은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대결 양상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 늘상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괌 포위 사격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다시 돌아가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입장에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높여가는 과정이고 화성 12호라는 것도 결국은 ICBM에 거의 준하는 성능의 미사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화성 12호의 발사는 미국 입장에서 핵 미사일 발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실제로 괌 현지를 봐도요, 정부가 괌 정부가 지방 정부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미사일 피격 시의 행동 요령 이걸 보고 있으면은 결국 핵 미사일 공격을 대비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섬광을 보지 말라거나 예. 예를 들어서 대피소에 24시간 이상 들어갈 수 있을 준비를 하라거나. 예.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괌 사격, 포위 사격이라는 것이
결국 핵 공격이다. 예.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게 얼만큼 심각한 얘기냐 하면은 또 그래서 결국은 그 트럼프의 강경 발언하고 연결된 게 뭐냐 하면은 미국의 핵 공격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행동이든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 공격으로 되갚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미국의 핵 공격은 미국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핵 보유 국가들이 선제 사용을 안 하겠다고 보통 얘기를 선언을 많이 하는데 예. 미국은 그 얘기를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핵을 가지고 이런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고요. 예. 북한의 행동이 바로 그런 미국의 핵 선제 타격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예. 반포위 사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행위를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은 상당히 그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지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괌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포위 사격을 하는 것보다 그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의 자가행위 같은 행위인데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역시 위험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하지 않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 괌 포위 사격에 비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대한민국 NLL 지역에서의 어떤 그 도발이라든가 DMZ 지역에서 도발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 그래서 분명히 미국을 겨누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발은 우리 군이나 우리 그 영토나 영해를 향해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괌 포위 사격에 대한 방안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양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